길 안의 길, 길 밖의 길, 한국문화 콘텐츠연구원 소쿨극장입니다. 오늘은 58문, 중국선의 실질적인 개조, 마조 도일 선사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준입니다. 오늘은 58문, 중국 선종의 실질적인 개조인 마조 도일 스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번에 나누어서 이야기할 예정인데, 우선 생평을 보고 그 다음에 선문답 몇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그 선문답을 통해서 본 마조 도일 스님의 핵심 사상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생평을 보겠습니다. 중국 선종은 잘 아시다시피 달마 스님으로부터 시작하죠. 하지만 본격적인 발원지는 육조 해능 스님입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나 교단적으로 중국 선종의 실질적인 시작은 남악해양의 선법을 개성한 강서의 마조 도일 스님입니다. 저는 중국선을 거대한 5개의 봉우리와 그 봉우리 사이의 그보다 조금 작은 봉우리들로 연결되어 있는 산맥이라고 보는데요. 그 5개의 봉우리 이름을 첫 번째 봉우리가 달마이면, 두 번째가 육조해능, 세 번째가 마조도일, 네 번째가 임제어현, 다섯 번째가 대종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5개의 봉우리를 중심으로 중국선을 보면 중국선의 대강의 흐름을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5개의 봉우리 가운데 세 번째 봉우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봉우리라고도 할 수 있는 마조 도일입니다. 마조 도일 스님은 환주, 시방현 사람이죠. 속성은 마실이고 고향에 있는 나한사에서 출가했습니다. 몸집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몸집이 아주 장대하고 정력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걸음걸이는 소가 걷는 것 같았고, 눈빛은 호랑이처럼 아주 예리하였다고 합니다. 혀가 코를 덮을 만큼 길었으며 발바닥에는 범윤 모양의 문신이 2개 있다고 전해집니다. 어려서 덕순소의 자주 처적 스님에게 머리를 깎았고, 유주에 있는 원율사에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선수행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신라 출신의 선성이었던 그 유명한 정중종의 계조 신라 스님 김화상의 지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특히 형학의 전법원에서 수행하던 중 남악해양 스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이야기했지만, 마조는 전법원에서 해양과 그 유명한 벽돌 문답법을 통해 크게 깨달음을 얻죠. 이후 자선만을 고집하던 생각을 버리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다시 말해서 걷고 머물고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을 때, 즉 24시간 동안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서 여일하게 하루를 참고하여 마침내 크게 깨칩니다. 일찍이 육조 해능 스님이 남악해양에게 법을 전할 때 그대 밑에 천하 사람을 밟아버릴 만한 망아지가 출현할 것이네. 그리하여
그 밑에 수많은 도인들이 나와서 불법이 크게 흥성하리라고 인도의 27조 반야다라 존자께서 예언하셨다. 그러니 그대만 알고 잘 지도하게 라고 남악해양선사에게 예언했던 바를 따라서 남악해양은 도일에게 마조라는 호를 지어주고 법을 넘겨줍니다. 마조 스님은 해양선사 곁에서 10년 동안 시봉을 하죠. 세월이 흘러 중국 강서 지방을 대표하는 선지식으로 이름을 날리던 마조가 잠시 고향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고향에서는 큰 스님이 왔다고 굉장히 따뜻한 환영을 했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마조 스님의 그야말로 기양을 막 축하해주는 참에 그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구경하던 노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단한 양반이 우리 마을을 방문해서 이렇게 떠들썩한 줄 알았더니 방앗간집 마신의 둘째 아들 녀석이 왔구먼. 혹은 일설에 하면 쓰레기 청소부 마시의 아들 녀석이 왔구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도일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출가에 나이 들어서는 고향에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개성을 짓습니다. 그대들에게 그나노니 고향 연락 가지 마소. 고향에서는 그 누구도 성인일 수가 없으니 개울가의 할머니는 아직도 나의 옛날 이름만 부르는구나. 그리고는 발걸음을 돌려 강서의 홍주로 다시 돌아와서 도를 핍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도일의 성법을 홍주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일 스님이 고향에 갔을 때의 나이가 한 30세, 그리고 강서에 홍주로 돌아와 도를 편 게 50년, 열반할 무렵에는 우리 나이로는 80살이었습니다. 마조 스님 문화에는 8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마조 스님은 다른 스님들과는 달리 그 제자들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특화시켜서 깨달음으로 이르게 만드신 분이죠. 마조의 제자 가운데서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선사는 8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백장해, 서당지장, 남전보원, 다나천령 등과 같은 스님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마조를 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되실 분들입니다. 백장이나 서당이나 남전이나 다나, 그리고 마조 스님은 중국 선의 한금시대로 불리는 당대 선종의 화려한 막을 올린 거장들이죠. 또한 중국 강서성 중앙부에 위치한 홍주 개원사에서 가르침을 편 스님으로부터 유래된 홍주종은 이른바 백장해에 항벽희운 임제의연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선의 사상적 표준으로 확립되게 됩니다. 마조의 선문답을 몇 개 소개하고
그런 다음에 마조 사상의 특징을 보겠는데요. 그는 홍주 개원사에서 수많은 학인을 제접하고 교화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방거사가 하루는 마조 선사에게 여쭈었습니다.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식으로 좀 번역한다면 우주 만물과 벗삼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조가 대답했죠.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들이마시고 오면 그때 너에게 말하겠다. 마조의 말 끝에 방거사는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들이마실 수는 없죠. 마조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서강의 물을 다 마시는 것이 불가능하듯 서는 초월자나 절대자나 조물주 따위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런 것은 선의 세계에서는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 다르게 본다면 많다거나 적다거나 크다거나 작다거나 라고 하는 분별심을 놓아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흔히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불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존재 문제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집니다. 우주의 끝은 어디고, 우리는 왜 사는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여러 가지 존재론적인 문제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죠. 그러다가 공부가 진행될수록 그런 존재론적인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답이 없을 뿐 아니라 실험, 즉 말장난에 가까운 것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주 관심은 존재론적인 질문이 아니라 인생론적인 질문,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가에 불교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존재론적인 문제가 불교의 주 관심사인 것처럼 여긴다면 방거사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주로 아마 선문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고요. 그리고 끝나면 마조의 선사상, 중국선의 가장 핵심되는 마조의 선사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은 경덕전등록, 조당집, 벽암록, 고존, 수거록, 그리고 이리야 유시타타 교수가 짓고 박윤계 선생이 옮긴 마조어록, 불교전기 문화연구소가 편찬한 인물 중국 선종사 상편, 오경웅 교수가 짓고 서동각 교수와 이남영 교수가 같이 옮긴 천하계 황금시대, 이부키 아치시 교수가 짓고 최현식 교수가 옮긴 중국선의 역사, 그리고 일지 스님이 지은 백문, 백답 선불교 강저편이었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